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이다 보면은 제가 항상 좀 편안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좀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주말인데 장이 안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가가 어떻고 뭐 우려감에 뭐 이런 것들 막 감정적인 기복을 좀 많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게 하는 거는 사실 글쎄요, 제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건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HLB 형제들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시세가 나와주면서 사실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또 당장 진짜 던져버리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앞전에 HLB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잠깐 병원을 좀 다녀왔어요.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그러면서 좀 이런저런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은 병원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좀 전달을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또 우리 HLB 형제들 제가 또 어떻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 앞전 영상에 좀 소개는 해드렸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 다시 한번 좀 전달을 좀 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우리 형제들 뭐 다 비슷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제약이 그나마 좀 뭐 반등폭이 좀 빠르기는 한데, 아무튼 뭐 대표적인 우리 삼형제들 HLB 파워나 사이언스까지 다 있긴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종목들만 우선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다 뭐 비슷한 그림으로 가버리고 있죠. 그래서 뭐 아무튼 HLB가 이렇게 요런 모습, HLB 생명과학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허위 공시 의혹으로 인해서 어쨌든 하한가를 전부 다 거의 뭐 직행을 했었죠. 손쓸 새도 없이 하한가를 직행을 하다가 회사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혀오고 하면서 어쨌든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풀리는 듯한, 하한가를 풀려서 반등을 보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어요. 절반 가까이나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까지 막 회복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솔직히 단타 치고 싶더라고요. 진짜 하한가 물량이, HLB가 하한가 물량이 340만 주가 걸려 있었는데, 이 물량이 점점 풀리더니 한 70만 주, 60만 주 됐을 때, 그건 진짜 하한가 한번 뭐 공격적이긴 해도 하다를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의 물량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확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또 리딩에 집중이 안 되니까, 장 중이다 보니까 그런 개별 매매는 또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HLB 형제들 허위 공시 의혹, 결국에 이제 시각처에서 그 실패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공시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커버를 했다, 뭐 실패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묵인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많은 의견들이 좀 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 임상이 최종적으로 끝이 난 거냐? 진짜 허위 공시였다면, 물론 아직 뭐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오긴 했지만, 진짜 허위 공시였으면 뭐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앞전 H7 병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쨌든 당장에 뭐 재무적으로 이 기업을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인 파이프라인인 우리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심지어 몇 년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또 실제로 그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다 아시겠지만, HLB의 어떤 임상 과정은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루트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들, 회사에서 비추는 자신감들, 사실 우리가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회사 측의 공식 입장, 공시라든지, 이건 맞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런 선이고, 결국에는 그런 확률적인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정말 이 임상에 대한 최종적으로 시판 가능성이 90%다. 100%라고 비추는 데는 없겠죠. 90%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다못해 진짜 그 10%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90%라고 해서 실패 확률 대비 성공 확률이 좋다라고 해서 성공을 확정 짓지 말자라는 거죠. 모든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신약 어떤 개발 그런 파이프라인들에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그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100% 없잖아요. 100%가 있으면 주가는 이미 뭐 하늘 날아갔겠죠. 그래서 100%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실패 확률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여러분들께 칭찬을 듣고 싶지도 않고 뭐 요거를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다른 파이프라인, 다른 기업의 어떤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대비해서는 확실히 진도나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진짜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뭐 임상의 데이터 때문에 뭐가 이렇게 해서 하한가를 간 게 아니라 허위공시 의혹으로 물론 주가는 많이 빠져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죠.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따 뒤에 또 드릴 말씀은 있긴 있지만 아무튼 항상 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하실 때는 실적으로서 재무적으로서 이 기업의 밸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셀트리온처럼 재무적으로도 어떤 밸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좋죠. 그런 기업들이 신약까지 개발을 한다? 이거는 만약에 주가가 그 신약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이 좀 난항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밸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너무 그렇게 폭락을 막 심하게 나오진 않는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헬릭스미스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뭐 이 기업이 무조건 100% 잘못됐다는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시세들이 어때요? 그렇죠? 이런 시세들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 엔젠시스 인삼 상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단 말이죠. 정배열 전환하고 좋은 시세로 가주다가 결국에는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상 발표 직전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다?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는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심지어 여기서부터도 더 많은 주가가 흘러내려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헬릭스미스겠죠.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결국에 뭐 이런 기업이 그냥 100% 잘못됐습니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뭐 이왕이면 이제 뭐 제약바이오 특성상 뭐 적자가 연속으로 해도 뭐 상패가 안 되고 신약에 대한 걸로 가치를 평가를 하고 파이프라인으로 가치 평가하고 맞아요. 그게 맞긴 맞아요. 그게 되면 되면 대박이죠.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안 되면 그럼 이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투자할 만한 매력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HLB를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왕이면은 그래도 밸류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재료 하나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들, 그게 좀 아쉬울 수 있고. 근데 HLB 같은 경우는 또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좀 찍히고 이제 이런 돈을 진짜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전망치를 좀 밝혀주고 있어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밸류의 윤곽을 드러내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뭐 이 종목이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 리스크적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목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시면 톤이 많이 낮아졌어요. 목이 자주 좀 아파가지고, 그리고 자꾸 가래가 끼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성대 내시경을 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성대 내시경을 했는데 성대는 겁나게 튼튼하답니다. 성대는 정말 튼튼한데 그럼 왜 자꾸 내가 목이 아프고 이렇게 가래가 끼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위산이 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류성 뭐 식도염 뭐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항목이 그래요. 뭐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야식, 그다음에 밥 먹고 바로 들어 눕는 거,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뭐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에 위가 좋지 않으면 이제 이런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후두나 성대, 뭐 인두 이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혹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조금씩 좀 고쳐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인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다인데요. 밥 먹으면 바로바로 들어눕고요. 그리고 커피, 아침에 항상 출근할 때 공복에 커피를 마시고요. 커피 하루에 한 3잔은 먹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얘기했더니 술 담배는 안 해요. 술 담배는 그래도 안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심한 거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생각만 하면 지금도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짜증이 나거든요, 막. 그럼 결국 그게 다 스트레스고. 근데 또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도 뭐 평일에는 사실 풀만한 게 없어요. 또 들어가서 종목 찾아야죠. 또 기사 봐야죠. 해외 시장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의 입장까지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장 끝나면은 좀 잠시 더 접어두시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 지금 병원 갔다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한가, 그래요. 하한가 뭐 맞아서 많은 분들이 볼 때마다 진짜 화가 막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투자는 그쵸? 항상 여유를 갖고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돈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마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병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병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진짜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하면은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한번 잘 또 끌고 가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가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못 믿겠다. 진양권 회장도 못 믿겠다. 다 못 믿겠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솔직히 없어요. 내 건강 해쳐가면서 주식도 저렇게 빠지는데 내 건강 해쳐가면서 나는 이 종목을 왜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이 우선이에요. 저도 제 건강을 우선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습관을 바꿔야겠죠. 지금도 막 명치를 때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지금 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을 일을 우리 서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책이 있어요. 주식을 처음 접할 때 이제 봤었는데 그 책이 한 500만 원인가 500만 원으로 500억인가 5천억 만든 사람의 그 이야기예요. 자서전인데 그분도 참 배우자를 굉장히 잘 만나셨죠. 와이프를 정말 잘 만나셨는데 뭐 그냥 교수를 하셨던가 제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근데 교수를 일찍 접고 이제 주식을 이제 올인하신 거죠. 전업의 삶을 사셨는데 실패를 4번을 했어요. 근데 그 4번의 실패가 매번 실패할 때마다 금액이 엄청나고 전 재산을 날려먹는 그런 행위예요. 500만 원으로 한 5억도 만들었다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호딱 다 날려먹고 또 50억도 만들었다 날려먹고 심지어 한 번 제일 많이 날려먹은 게 150억, 200억을 한 번에 날려먹은 적도 있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해선 안 될 걸 자꾸 했구나. 기본을 못 지켰구나. 내가 힘들 일을 내가 내 무덤을 팠구나.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진짜 한강까지 뛰어들 생각하고 한강까지 갔었대요. 근데 이제 배우자분의 따뜻한 메시지가 오더래요. 배우자분은 그 돈을 잃었는지 몰랐는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땠냐. 그래서 괜히 내가 뭔가 오늘 좀 분위기가 자기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된다. 집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또 항상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태까지 잘 이겨내지 않았냐. 돈을 떠나서 당신은 그런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하나가 뭔가 부러졌다고 해서 왜 그걸로 자기 자신을 낮추냐. 이런 식의 그냥 진짜 안부 인사를 배우자가 퇴근하기 전에 딱 보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이 막 체중이 엄청 감량하고 탈모에 뭐에 막 온갖 병을 다 달고 산 거예요. 그 남성분이. 그 교수님이.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3번 실패를 했을 때도 와이프가 혹시 신랑이 실패를 하면은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이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쥐어주면 이 사람은 이 1,000만 원도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지못한 내 마지막 총알을 내가 그러면 좀 보유를 해줘 보자. 이래서 목돈을 조금씩 모아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았다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 실패했을 때가 한 200억인가를 날리셨대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간 작전 부티크 이런 쪽에 좀 손을 대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다시 반지 하방 월세 35만 원짜리 들어가서 자녀는 없으시대요. 배우자분이랑 다시 살면서 배우자분도 식당 일하고 그냥 그렇게 다시 했대요. 그렇게 해서 모아뒀던 2천만 원을 다 털어서 줬대요. 전세자금 이런 거는 이미 날려 먹었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주면서 이걸로 다시 해보라고. 나는 괜찮다. 다시 해봐라.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쥐어줬대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러니까 아니라고. 천천히 해보라고.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우자가 옆에서 진짜 목숨을 건 사태에서도 배우자를 통해서 목숨을 건지고 힘을 내고 그 자리에 와서 지금은 1,000억 이상의 자산가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200억짜리 수업료, 50억짜리 수업료, 5억짜리 수업료를 날리면서 다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저도 그 생각했어요. 200억을 벌 동안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를까? 이 생각도 하는데 또 규모가 큰 세계에는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힘든 때를 생각을 하면은 저도 많이 날려봤어요. 저도 많이 날려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느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뭐 하한가 한번 뭐 이런 시세 물론 힘들어요. 힘든 시세는 맞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뭐 딱 현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를 잘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가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뭘 보고 투자를 했고 그 흐름이 어떻고 내가 다시 한번 믿고 가볼 수 있는 기업일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나와버리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임상 데이터가 어떠하니까 이게 앞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거고 이거는 무조건 믿고 가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분석하면서 언급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최종적인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 회사 임직원들도 몰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회사에 보고가 돼서 그렇게 해서 공시가 되는 거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좋고 뭐하고 그것도 결국 확률 분석이잖아. 100%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실패할 확률도 있다라는 건데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급을 하더라도 믿고 싶은 거는 성공 확률만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제약바이오의 특성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무조건 가져가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는 적절한 분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의 실적이 있어서 밸류상으로 어떻고 이게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이 정도 밸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함부로 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정직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주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뭐 수익 인증이나 뭐 이런 거 따로 하지 않을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싶었던 거고. 자, 아무튼 저도 또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 할 일은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만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항상 제 영상 보시니까 다 아실 텐데 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투자라는 게. 근데 일단은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투자를 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건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빠지더라도 이게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은 있어요. 여러분들께 저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기업들로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이 기업이 언제 발표할지 모르는 임상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매년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듯이 때가 되면은 실적에 대한 걸 평가받고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차라리 실적주에 물려서 실적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실적 발표까지 기다리자고 다음 실적 좋게 나오니까 그걸 기다리고 그러면 주가는 그걸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VIP방에 오셔서 저랑 이런 좋은 종목들 함께 매매를 잘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날씨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산책도 좀 간단하게 좀 하시고 좀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